안녕하세요. 미래예보 어이제입니다. 미래를 보는 즐거운 상상, 이 시간을 통해서 매주 같은 시간에 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간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실질적으로 뇌 과학의 비밀을 풀어보니까 이게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미래에는 이 뇌과학의 비밀을 조금 더 조정하게 되면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시간에 쫓기지 않고 조금 더 풍요롭게 살 수 있는 방법들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재미난 상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미래에 대한 궁금증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미래채널 마이F 황준원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간밤에 이제 꿈을 꿨는데요. 네. 그 G드래곤 아시죠? 예, 알죠. G드래곤이랑 이렇게 재미있게 노는 꿈을 꿨어요. 네. 나중에 나이가 들면 제가 방금 오프닝에서 뇌과학 이야기를 했는데 예. 꿈도 좀 조정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조정하는 것까진 모르겠는데요. 지금 꿈을 어느 정도 해킹하는 거는 가능하더라고요. 오. 그러니까 뇌가 이렇게 우리가 뭔가 신경이 활성화될 때 있잖아요. 그쵸? 그걸 파악해가지고 이제 인공지능이랑 컴퓨터 분석 기술 해가지고 저 사람이 지금 뭘 보고 있구나라는 거 정도를 어설프게나마 재현할 수가 있어요. 오, 네. 그래서 이런 게 그렇군요. 발달하다 보면은 네. 뭐 선명하게 꿈을 볼 수도 있고 사람의 기억도 조작할 수 있고 그런 것도 추후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너무 먼 미래를 기대하나요? 네, 한 100년 후. 네. 아니, 꿈이 너무 재밌었는데 깨니까 그 권지용 씨랑 뭐하고 놀았는지 자세히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쵸? 네. 아쉽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런 재미난 상상들 해보시면서 이 시간 마음껏 즐겨주세요. 자, 오늘의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네, 인간의 한계를 넘는 사이보그의 등장, 이색 로봇의 모습 5가지를 모아봤습니다. 로봇. 이야기가 작년부터 조금씩 가시화되면서 그림이 그려지고는 있어요. 네. 근데 그 서비스용 로봇이 아직까지 우리 실생활에 많이 쓰이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더 빨리 나왔으면 좋겠고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로봇은 뭐 발전이 그렇게 빠르지 않아가지고요. 정말 서서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그래도 어느 순간 갑자기 이렇게 우리들 확 놀라게 하는 제품들이 슬슬 나오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제품들, 요거 재밌는 로봇이네? 하는 네. 것들 5마리 골라서 왔습니다. 5마리. 네, 로봇 5마리 어떤 모습을 갖고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5위입니다. 네, 5위는 최신 소식이에요. 네. 자율주행 교통경찰 로봇 OR3라는 제품입니다. 아니, 너무 귀엽게 생겼어요. 네, 로봇치고는 귀엽죠. 또 경찰치고 귀여운데요. 네. 싱가포르의 회사 오트소 디지털사에서 만들었다라고 하고요. 자율주행 로봇이에요.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80kg 이하라고 하고 네네. 저렇게 사람을 피해가고 장애물도 피해가는데요. 침입자가 목격이 되면은 네? 저걸 인식해가지고 따라가다가 지금 장애물에 장애물. 걸렸잖아요. 그럴 땐 뒤에서 드론을 띄워가지고 또 추적을 한다라고 합니다. 와. 이제 저렇게 드론까지 띄워가지고 추적하다 보면은 네네. 아무래도 좀 더 사람 대신 안전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추적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네. 저게 이제 카메라가 범죄자를 인식할 수가 있어요. 사람을 인식할 수 있고 네. 또 가방을 두고 갔으면 저게 주인 없는 가방이다 그런 것까지 인식할 수 있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인공지능의 눈이 자꾸 좋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점점 탑재가 되면은 저러한 로봇들이 인식할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지겠죠. 요거 실질적으로 상용화된 제품인가요? 네, 저거는 이제 두바이에 이제 올 연내로 도입이 될 예정이라고 해요. 두바이에서 상당히 저런 것들 많이 도입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요? 뭐 최근에 이제 드론 택시가 있어요. 중국에서 만든 1인승 드론 택시가 있는데 네. 그것도 올 여름 이제 7월에 이번 달에 한번 시험 비행을 해가지고 두바이에서요? 괜찮으면은 도입이 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로봇 경찰도 도입을 할 것이라고 하고요. 저 형태가 아니라 진짜 사람 모양의 로봇 정말요? 경찰을 도입할 예정이고 또 하이퍼루프라고 있어요. 혹시 그게 들어보셨나요? 뭐예요? 아니요. 이게 음속의 진공열차다 해가지고 이게 서울에서 뉴욕까지 걸리는 시간이 3시간이 안 돼요. 그만큼 음속으로 갈 수 있는 열차가 있는데 그게 가능해요? 뭐 그게 지금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의 뭐 가능성만 보고 있는 그런 실험 단계인데 두바이에서 네. 이제 적극적으로 도입을 시도해가지고 2021년경에는 도입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뭐 3D 프린터로 사무실도 짓고 정말 두바이는 미래 도시로 그러네요. 발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멋있다. 두바이에 앞으로 또 어떤 이제 로봇의 시험 운행이 되는지를 지켜본다면 미래에
미래의 또 로봇을 조금 더 빨리 캐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미래 관광 상품으로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 그렇군요. 지금 방금 살펴주셨던 뭐 교통경찰 관련해가지고 네. 경찰 직원 진짜 귀여운 로봇이다 하셨잖아요. 네. 앞으로 경찰들 좀 긴장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경찰관들 특히나 만약에 무인 자동차가 네. 대중화된다 하면은 네. 교통경찰의 역할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신에 이 길거리에서 오토바이 몰고 다니고 그러시는 거 대신에 앞으로는 뭐 자동차 해킹을 방지한다든지 그런 역할로 변모해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범죄자 추적에 있어서도 이렇게 카메라 인식 기술이 네. CCTV마다 들어가고 하게 된다면은 아마 경찰관분들이 직접 나서시는 것보다 더욱 효율적으로 네. 일을 처리할 수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뭐 경찰관분들이 이제 범죄자를 잡을 때 너무나 위험한 그런 순간들이 많을 텐데 로봇이 이런 부분을 대체해 주면서 경찰관들은 또 다른 업무에 또 다른 업무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가져보겠습니다. 5위 살펴드렸어요. 다음 4위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4위는 그야말로 대리 출석 로봇입니다. 더블이라는 제품이에요. 아, 저기가 강의실이네요. 네, 강의실인데 우리 어렸을 때 많이 꿈꾸셨을 거예요. 학교 가지 않더라도 학교에 로봇이 대신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네. 저희 어머. 아픈 친구가 학교를 못 다니다 보니까 로봇을 대신해서 학교에 출석을 하게 된 거예요. 저기 더블 로보틱스사의 원거리 통신 로봇이고요. 일단 원격 조정 로봇이죠. 집안에서 컴퓨터로 저렇게 조정을 하고 화상 통신 기능을 결합하다 보니까 친구들도 대화도 할 수 있고 마치 진짜 출석을 한 듯한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겠고요. 뭐 학교에 출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곳에 활용이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아까 메인 화면에서 대리 출석에 사용되는 로봇 이렇게 봤을 때 대학교 때요. 친구들 시켜갖고 막 대리 출석 서로 해주고 네. 그런 장난 한 번쯤 해보셨죠? 전 안 해봤어요. 제가 그런 걸 이제 얘기를 네. 생각했는데 제가 너무 부끄러운 거죠. 이렇게 아픈 친구들이라거나 직접 출석이 하기 힘든 그런 경우에 보면은 저 로봇이 정말 많이 활용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기대가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던데요. 우리가 해외 출장을 갈 때가 많잖아요. 네. 그럴 때 대신해서 거기 그 나라에 있는 로봇을 출동시켜가지고 물건도 이렇게 살펴보고 아니면은 어떤 뭐 공장이라든지 학교를 견학할 때도 네네. 이렇게 내가 조정해가지고 볼 수 있으면 편리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아바타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그 영화도 영화. 있었습니다. 혹시 브루스 윌리스 주연의 서로게이트라는 영화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그게 바로 딱 이런 내용이거든요. 미래 사회에는 그냥 집안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원격으로? 뇌파로 조종해가지고 로봇으로? 나랑 똑같이 생긴 로봇이 아바타가. 생활을 대신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럼 네. 위험한 순간도 피할 수가 있기 그쵸? 때문에 우리가 뭐 원전 피해 지역에 뭐 재난 구조를 한다든지 화재 지역 그리고 우주에서의 미션 이럴 때 아바타 로봇을 활용하게 되면 상당히 쓸모가 많겠죠. 맞네요. 왜냐하면 로봇이 나를 대신해준다고 하지만 내가 그 장면들을 보고 있을 때 생각하는 판단과 로봇이 생각하는 판단이 또 다를 수가 네네. 있잖아요. 근데 원격 조정이 되기 때문에 거의 나와 다름없는 아바타 로봇인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거 많이 진행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그 다르파에서 네. 재난구조 로봇 대회를 열어가지고 카이스트에서 휴보라는 로봇이 우승을 하기도 본 것 했잖아요. 같아요. 휴보가 네. 우승을 했군요. 네, 맞아요. 한국의 로봇이 우승을 해서 화제가 됐는데 그런 로봇들 기대가 되고요. 참고로 지금 보여드린 로봇은 판매가 되는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요? 비쌀 것 같아요. 네, 3,000달러니까 345만 원? 생각보다는 그렇죠? 네, 안 비싸요. 뭐 바퀴 달리고 화상 통신 기능이기 때문에 네. 아마 그렇게 비싸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단순화 시켜가지고 그 특정 기능을 잘 활용할 수 있다면은 생활에 네. 많은 부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는 우리 현대인들이 1인 다역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도 이 대리 출석하는 로봇을 더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4위였습니다. 3위 볼게요. 네, 3위는 잡초 뽑는 로봇이라고 할까요? 커틸이라는 제품입니다. 잡초를 제거하는 거, 이거 많이 쓰이겠는데요? 요거 그 로봇 청소기처럼 생겼죠. 네. 동그랗게. 그래서 버튼만 누르면은 계속 로봇 청소기처럼 돌아다니면서 그 잡초에 네. 싹을 잘라내는 거예요. 오, 싹이라기보다는 잘라내네. 어린 잎을 잘라내는 건데 예. 아래에 저렇게 칼날이 달려 있고요. 네. 스마트폰으로 이제 그 상황도 볼 수 있고 우와. 또 좋은 점은 저게 자율주행일 뿐만이 아니라 네. 위에 태양광 충전 패널이 달려가지고
알아서 충전을 하니까 충전 신경을 쓸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저건 지금 뭐 하는 거냐면요. 네. 보호해야 되는 거는 제가 또 잘라내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피해갈 수 있게끔 장치를 달아주고 있고, 또 많이 자라는 식물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은 잘라낼 수가 없다라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놔둬야 하는 그 작물들은 길러내고, 그 잡초에 어린 싹들만 잘라내는 그런 컨셉의 제품이 되겠어요. 아니, 생긴 것도 이렇게 귀여워요? 로봇 네. 청소기가 생겼어요. 아무래도 귀엽게 만들어야지 잘 팔릴 거라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뭐 대표님은 어떠세요? 벌초 같은 거 다니세요? 벌초 네. 어렸을 땐 다녔었는데 요즘은 안 다니거든요. 그것도 쓸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요. 떼학볕에 너무 힘들잖아요. 벌이 네, 쏘이기도 맞아요. 하고. 그 자동적으로 이렇게 걔가 매번 움직여주면 그러니까요. 좋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조상님들은 좀 서운해하실 수 있어도. 그렇죠.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될 수 있겠는데, 전 또 어릴 때 기억도 나더라고요. 네, 네. 혹시 학교에서 초등학교 때 네. 선생님들이 풀 뜯으라고 시키지 않으셨어요? 있었어요. 맞아요. 왜 하나 싶었어요, 사실. 그게 과연 우리의 학습을 위한 건지, 선생님들 하기 싫어서인지. 일손 때문에 한 건지 모르겠는데, 네, 네. 이런 하기 싫은 일들 같은 경우에는 그쵸. 로봇을 맡겨놓으면 너무나 좋잖아요. 문제는 근데 로봇은 고장이 잘 나기 때문에 얼마나 완성도 높게, 그리고 자율주행으로 얼마나 또 알아서 잘 다닐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부분 고려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제품은요, 네. 실제 출시가 된 것은 아니고, 그래요? 네, 지금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 있잖아요, 해외. 그 네. 유명 크라우드 펀딩 킥스타터닷컴에 올라와서 펀딩은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래서 배송을 앞두고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요거 보시면서 당장 필요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적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잡초를 스스로 제거해주고 게다가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있어서요 자가 충전이 된다고 하니 친환경 제품이기도 하죠. 여러모로 다각도에서 매력적인 로봇이었습니다. 3위였습니다. 2위로 넘어갈게요. 네, 2위는 과학을 가르쳐주는 인공지능 로봇이에요. 아인슈타인 로봇. 프로페서 아인슈타인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아니 저거 지금 저게 로봇 진짜 모습이었네요. 네, 그 인공지능 로봇인데 조금 모터까지 달아가지고 네. 표정도 지을 수 있고 팔도 움직이는 제품인데요. 헨슨 로보틱스사에서 만든 로봇이 되겠고요. 네. 아인슈타인이 이제 아이들에게 과학을 알려준다라는 컨셉의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네. 학부모님들이 상당히 좋아하실 만한 제품이 그렇겠네요. 될 것 같고요. 네. 저게 웃고 찡그리는 뭐 이런 50가지 표정도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뭐 아무래도 사람들과의 인터랙션, 교감의 측면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신경 쓴 것 같고요. 이렇게 과학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알려주는 기능이 기본적이고 또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두뇌 개발 게임 또 알려주고 농담해달라고 그러면 또 과학 농담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옛날 아인슈타인이 네. 살아 돌아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재현하려고 한 것 같아요. 고인입니다만 이 네. 아인슈타인은 참 좋으시겠어요. 그렇죠? 본인으로 이렇게 로봇이 또 이렇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네. 이렇게 여러모로 또 활용이 되고요. 뭐 좋으실 수도 있겠고요. 만약 지켜보시다가 저기 네. 로봇이 머리가 부러져 이런 거 보시게 되면은 속상하실 아마 수도 속상하실 있겠네요. 수도 있어요. 눈 한쪽만 떠시게 되고 그러면. 아니 근데 저렇게 가르쳐주면 과학 재밌을 것 같은데요? 저거 보면서 드는 생각은 네네. 부모님들이 이제 아이들이 이제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이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 맞아요. 하는데 다 모르실 때가 많잖아요. 그런 거 그럴 때 이제 로봇 딱 갖다 두면은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아이들 양육에 있어서 그런 정보 전달 역할 많이 해줄 것 같더라고요. 뭐 지금도 이미 부모님들이 귀찮으신 것도 있어서 스마트폰 딱 쥐어주잖아요. 맞아요. 뭐 뽀로로 보여주시고 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앞으로는 인공지능을 애들한테 갖다 주면은 네. 아이들이 필요한 거 물어보고 스스로. 뭐 보여달라고 하고 하기 때문에 네네. 부모님들의 귀찮은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네, 얘기해 주셨지만 AI, 그러니까 요즘에는 사실 뭐 뽀로로 이렇게 지어준다고 하셨잖아요, 스마트폰. 이게 교육적인 측면에서 VR 콘텐츠든 AR 그리고 또 AI까지 이런 콘텐츠가 교육 쪽에서 진짜 많이 활용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네, 맞아요. 어린이들 시장이 또 엄청나더라고요. 뭐 그러니까요. 장난감 그런 것도 난리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무시할 수 없는 시장인 것 같고요. 또 이런 제품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앞으로는 특정 기능을 가진 인공지능 제품 속속 등장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실제로 얼마 전에는 약을 챙겨주는 건강 그 정보 기능 전용
AI 로봇도 나왔었거든요. 네. 필로라는 제품. 우와. 그건 약 챙겨주는 용도 그리고 건강 정보 물어보는 체크해주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도 AI 제품들이 꽤 있는데 네. 각 제품마다 잘하는 것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한 AI가 전부 다 먹어버린다기보다는 네. 집안에 AI 서비스가 몇 가지 이렇게 곳곳에 위치해가지고 이럴 때는 걔가 잘하지 이렇게 생각이 친구를 나는 불러주고. 네, 그런 인공지능 제품들이 꽤 생겨나지 않을까. 양분화되고 뭐 이렇게 세분화되고 이렇게 가져가는 영역이 재밌을 다르지 것 않을까 같아요. 싶어요. 네네. 빅히어로라는 영화에서 그 건강을 대신해주는 건강을 챙겨주는 로봇이 나왔었거든요. 아, 그때 예. 저런 친구 집에 있으면 진짜 좋겠다. 갑자기 아플 때 물어보기도 하고. 네, 잔소리꾼이 될 수도 있어요. 네네. 그만 먹으라고. 그럴 수도 네. 있겠네요. 필로라는 로봇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진짜 특정 분야에서의 AI 로봇이 나오면 나올수록 우리 삶이 더욱더 좀 풍요로워진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1위는 제일 재밌는 제품 가져왔어요. 발로 제어하는 로봇 팔입니다. 메탈림스라고 부르더라고요. 저 옆에 붙어 있는 저 팔 얘기하시는 네, 거죠? 등에 저렇게 매게 되면요. 어머, 팔 네. 두 개가 더 생겨요. 우와, 자, 트랜스포머 같아요. 뭐 그렇습니다. 도쿄 이나미 연구소가 연구하고 있는 와. 프로젝트이고요. 뭐 네. 판매되는 건 아니에요. 네네. 두 개의 팔을 달아가지고 두 팔로 스케치북을 잡은 다음에 네. 이제 나는 그림을 그릴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저거 납땜기기를 저렇게 달아가지고 내가 두 손으로 집은 다음에 뭐 납땜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저거 제어하는 방식은요 발로 제어하고 있는 거예요. 발로요? 네, 발을 움직이면 팔도 같이 움직이고 발을 오므리면은 이제 손도 오므리는 그런 방식이 되어 있고요. 저 로봇 팔에 또 센서를 달아가지고 네. 물체를 잡게 되면은 그 진동이 발에 느껴지게 해가지고 우와. 작동이 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저거 움직이게 하려면 꽤 발 가지고 연습을 많이 해야겠죠. 근데 활용이 어마어마할 것 같네요. 지금 봤을 때는 내가 발도 하고 손도 하고 좀 복잡할 수도 있겠다 이런 네. 생각은 드는데 좀 상상 초월입니다. 네, 저건. 맞아요. 아마 드럼 잘 치시는 분들이 쉽게 적응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이런 걸 보다 보면은 우리 팔 두 개, 이 모자라니까 두 개 더 쓰자 이런 것처럼 맞아요. 앞으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뭐 사이보그 제품 그런 것들도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실제로 전 세계에 사이보그들이 몇 명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요? 예, 눈을 잃으신 분이 그 눈 인공 안구 대신에 네. 카메라 안구를 넣으셔가지고 그걸로 촬영을 하면서 다큐멘터리를 찍으신다든지 아니면 생맹분이 계신데 그분은 두개골에 이제 또 카메라를 다셔가지고 색깔을 인식하는 소리로 인식하는 그런 장치를 또 다셨더라고요. 그렇군요. 실제로 영국에서 사이보그로 인정을 받으셔가지고 와. 네, 이런 사이보그 분들이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뭐 전자의수도 마찬가지고.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의 뭐 건강상의 불편함뿐만이 아니라 멀쩡한 분들도 네. 신체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이런 로봇 제품들, 보조 제품들이 미래에는 등장하지 않을까. 그런 걸 상상하게 하는 그런 네. 연구였죠. 와, 진짜 흥미로운데요? 네. 사이보그의 등장 어마어마합니다. 1위부터 5위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로봇에 가장 흥미를 느끼셨어요? 대표님, 전체적으로 네. 봤을 때 로봇의 활용도는 뭐 계속해서 뭐 드는 생각이지만 무궁무진하겠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네. 여기서 좀 시사점 어떻게 보셨나요? 로봇이 정말 잘 작동한다면 문제가 없겠는데 로봇의 문제는 동작을 하고 이렇게 고개도 돌리고 뭐 이것저것 해야 되다 보니까 부품이 많이 들어가요. 그 말은 즉 부품이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네. 고장의 위험성도 커진다는 거거든요. 그쵸. 저희 집에도 로봇 여러 가지 스마트홈을 있다고 꾸면서 하셨죠? 로봇이 2마리가 있어요. 네. 근데 공교롭게 그 2마리만 고장이 나서 수리를 했습니다. 네, 그만큼 앞으로 좀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뛰어넘어야 되는 한계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오히려 단순하면 단순할수록 오히려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들어요. 네. 그리고 보신 것처럼 로봇에 의한 일자리 변화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기 그쵸. 때문에 네. 뭐 로봇이 등장하면서 엔지니어, 프로그래머, 뭐 로봇 전문가뿐만이 아니라 로봇이 대체하지 못할 영역들, 감성적인 영역 그런 쪽에 이제 직업의 성장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사람이 해야 될 건 정답이 없는 일 그리고 창의적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교육도 많이 변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에 또 멋진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멋있네요. 알겠습니다. 로봇에 대한 모습들 그리고 시사점까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늘 또 재미있는 이야기 남겨주셨네요. 미래채널 마이F 황준원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인간의 영역은 어디일까? 답이 없는 영역을 우리가 또 뚫어내야 된다. 창의적인 일들을 고민해봐야 된다. 이 말이 계속해서 좀 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이색 로봇의 5가지 모습을 좀 살펴봤고요. 앞으로 우리의 영역에 대해서도 고민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자, 미래예보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남은 시간도 많이 덥죠? 좀 시원하게 여유 있게 보내시기 바랍니다.